헬머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할까요? 네, KC 인증 없이는 아예 해외에서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 예. 이게 저희가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뤄드렸던 80여 개 품목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 이 논란이었는데 주말 동안에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뭐 새로 내용을 밝혔는데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안전성 검사 같은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 이게 잘못 알려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 해명을 내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 내내 있었던 그 모든 혼란이 괜한 소동이 됐던 거라서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 이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것처럼 안전검사 같은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한다. 그리고 위해성이 있으면 차단하겠다. 이거는 원래도 하던 거기 때문에 원래 그래야만 마땅한 거고요. 세관의 기본 업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후에 규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간 거는 결국 이제 워낙에 이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크니까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 그랬다가 좀 비판이 있으면 왜 그걸 한다 그랬는지 이런 어떤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취소하면서 또 약간 엉뚱한 소리라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도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정부 조치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책 실패 사례의 교과서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꼽았었던 게 노동시간 69시간제에 대해서 뭐 이게 정책 추진을 하다가 물렀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려고 했다가 교육부 장관이 이제 사퇴하는 일까지 퍼졌던 그런 어떤 정책 그 후퇴 사례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의 이제 폭발력을 그동안에는 정부도 추진하는 동안에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과 브리핑을 했는데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다 라면서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KC 인증을 도입을 그 품목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고요. 설사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차단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워낙 이제 품목들이 많고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잘게 쪼개져서 각 개인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원래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같은 품목들도 통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1년에 이제 거의 6조 원 규모로 성장한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비판들은 꾸준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 추진 과정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뒤집힌 건데요. 그렇습니다. 앞뒤 따져보면 이렇게 될 만한 충분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느냐 이 부분에 어떤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운을 띄웠다가 조금만 반대가 오면 곧바로 또 물러난다든지 혹은 이제 어설프게 아직 그 충분히 숙성되지 않는 정책을 띄웠다가 또 이제 비판에 맞닥뜨리게 되면 후퇴한다든지 이런 식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뒤 검토 없이 좀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 초등학교 그 입학 연령 문제 때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그동안 어떤 계속 누적되어 누적된 토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국장은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냥 그 참고 하나 안 했듯이 툭 발표했다가 막 시끄러워지니까 쑥 물러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국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형식으로 이제 무마가 됐었는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해 초부터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었던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2월쯤에 특히 이제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소위 C커머스라고 하죠. 이제 중국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구를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 앱들의 어떤 일종의 이제 침공
대해서 국내의 커머스 업체들이 뭐 긴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때 경제지들의 논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이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그게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되니까 결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쪽 얘기만 듣고 이제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좀 성급한 추진 아니냐.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 소비자들의 이익 이걸 생각 안 하고 어떤 업계 쪽 이익만 들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검토를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리 업체 보호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하고 별다른 불편이 없으면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쪽 얘기 툭 듣고 너무 섣불리 뭘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엎드릴로 하고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사과도 과거는 제대로 안 했죠. 문제는. 이번에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사과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기 때문인데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을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됐다. 근데 국무조정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잘 몰랐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E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오늘 이제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전한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이제 총리하고 예정이 돼 있었던 그 주례 회동을 취소를 시켰다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질책성이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그리고 정부 정책 리스크의 관리 재점검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대통령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몰랐을 수도 있죠, 물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행정을 하다 보면 대통령실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행정부처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실이 나는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참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그 사안의 경중에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쩌면 그걸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좀 따져볼 지점들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여당이 오랜만에 정부에 대해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꽤 매섭게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서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에 당에서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처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혼을 내겠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보수 신문에서 뭐 정책 실패 대표적인 사례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교과서 같은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같은 사례.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좀 이건 뭐 비아냥거리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억을 해보려 그러는데 정책 실패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이걸 꼽았는데 과연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깔끔하게 이루어진 대표적 국민적 관심이 큰 정책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떠올려보면 떠올려지는 게 없어요. 뭐냐면 의학분업직 엉망진창됐죠. 아까 말씀하신 증원 문제, 의학정원 문제. 그다음에 초등학생 입학 연령 문제 또 있었고요. 시끄럽다 엎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정책 실패의 어떤 대표적 사례라는 건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진행된 그런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나 기억이 안 나서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오늘 언론에서 짚었던 것 중에는 이제 지난해 대통령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던 불수능 문제도 있었습니다. 불수능에 있어서 수능 문제를 낼 때 이제 사교육 업체들과의 이제 담합이 작동을 하고 있다. 카르텔 꺼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매끄럽게 해결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많은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헬마한테 여쭤봤던 거는 잘된 거 기억나는 거 뭐 있냐고.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잘 안 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거 좀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나서요. 뭘 이렇게 그 정책은 참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지 하는 게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이따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좀 한번 찾아보게. 그렇습니다. 여권의 잠룡들도 대권을 노린다라고 평가받는 잠룡들도 이번 건에 대해서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제 요약하자면 과도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나경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졸속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예. 소비자의 선택권은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돼야 된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처음으로 그것도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힌 거는 처음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로 이번 건을 이제 봤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타오는 격이다. 예. 안전을 내세워서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차근히 준비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예. 그래서 톤은 나경원 당선자가 좀 가장 좀 이제 부드러운 편이지만 어쨌든 3명의 대권 후보들이 모두 이 사안을 고비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이것도 여당의 움직임과 함께 묶어서 상당히 좀 징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유해 물질 범벅인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서 기업이 고사할 수 있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꼽으면서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에 반박을 했는데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 예. 그럴 배짱은 없느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평가를 굳이 해보자면 기존의 여당이나 혹은 뭐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기됐던 문제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사안들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 이슈인데다가 민생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 민생 현안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이제 고리로 해서 이제부터 좀 시작해 볼까라는 분위기로 읽는 평론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헬마가 말씀한 그 부분이 좀 까탈스럽게 들리긴 해도 뭐냐면은 약간 쉬워요 지적하기는 이게. 네네. 이 사안 자체가 뭐 욕먹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힐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담은 없고 좀 듣기는 우리 민생을 신경 쓰는구나 이런 어떤 걸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을 좀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충돌을 할 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좀 폭발력이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충돌을 좀 감당하기 좀 어렵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계단 정도로 생각하는 주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듣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 그렇다면 어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들어온 싼 물건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좀 질문도 생각이 나고요. 그건 이제 경제 자유 정책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시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500원 뭐 숄더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제품인데 국내의 업자들이 그 제품들을 싸게 사온 다음에 국내의 그 커머스 업체들을 통해서 유통시킬 때 비싼 값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또 소비자는 과연 그런 국내 업체를 그렇습니다. 통한 걸 사야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봉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이 사안들은 좀 쉽게 한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없는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여러 좀 논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건강에 직결된 부분들 아기들이 뭐 입에 묻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봐야겠죠. 뭐 전수조사까지는 못해도 굉장히 랜덤하게 넓게 보고. 근데 그런 게 아닌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뭐 전 품목을 금지하듯이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한 지적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아프네요. 뭐냐 그러면 정부에다가 빨리 금지시키라고 한번 요구를 해라. 그건 좀 아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이 계속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여당에서도 이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들어있는 내용을 고리로 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과 야당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인도 타지말을 단독 방문했었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이걸 이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와달라고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일정을 뽑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분을 좀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강한 공세를 펼치고 나섰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으면 2,600만 원이었으면 됐을 걸 김 여사가 방문하면서 예산이 15배로 불어났다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능청맞게 흰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당선인 같은 경우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권 인사들의 비판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김정숙 여사 건도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이 세게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카운터 펀치로 들고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갑자기 문제가 된 거는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영부인 건을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해석이고요. 야당의 해석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물타기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물타기를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된다. 다 쓴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려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특검을 다 해야 된다.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 발언이다라고 이제 평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옹졸하고 구차하다라고 하면서 해외 순방 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매장 방문 사실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외교 행보다 뭐 문화 탐방이다. 방어하기 급급했던 게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총선 백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선 백서 때문에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서를 작성할 거냐 말 거냐, 언제 발간할 거냐,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당권을 노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조정은 의원이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3040 세대 모임이죠. 이제 천목회 소속의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정작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거, 이거는 심판과 선수를 겸하겠다는 것 같다.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라라고 이제 이 백서 특별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접 의사 표현을 했는데. 저는 당내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총선 백서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백서 특위가 지금 잘 안 굴러가고 있는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 그러니까 백서 특위 자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백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타협책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내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로 모임인 상임고문단 모임이 오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상임고문들이 백서의 출간 자체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자리를 주관을 했는데 뭐 다른 자리에서 백서 출간은 다음 당대표한테 넘기는 거는 맞지 않다. 내가 이제 임기 중에 전당대회 전에 출간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백서의 목적이 어떤 그 일에 대한 반성을 하고 미래 계획을 그 바탕으로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미루나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원래 이긴 당에서는 백서를 출간하지만 진 당에서는 싸우다가 백서 못 낸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책임 문제를 결론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